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현재 시장은 변동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발표된 지표와 곧 발표될 지표들로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해보고 주요 종목 소식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나스닥은 1.71%나 빠지며 상당히 큰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고점 대비 3.4%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미국 실업률 발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치보다도 낮습니다. 184K는 52년 만에 최저치이고 연준은 테이퍼링을 가속화할 명분이 생겼기에 시장은 테이퍼링 가속화를 선반영해서 하락한 뜻합니다. 이 지표로 알 수 있는 것은 고용이 빠르게 개선되어 경제가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경우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듯합니다. 아직 남은 시장의 큰 이슈들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오늘 밤 10시 반에 있을 인플레이션 지표와 차주에 있을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할 듯합니다. 차주 FOMC 회의가 예상대로만 나온다면 그 이후에는 산타랠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부채 한도 인상안이 통과되면서 악재가 하나 없어졌습니다. 이 이슈가 9월과 10월에는 나스닥이 하락하는 데 있어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는 시장에서 거의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겪었던 이슈고 해결될 것을 다들 예상했기 때문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코로나도 이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이미 여러 번 겪었고 변이 바이러스 또한 여러 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될 것이며 감기처럼 될 것이라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이슈로는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공포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빅스는 다시 29분까지 떨어졌지만 피어앤 그리드 수치가 내려가면서 아직 시장의 공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피어앤 그리드 수치는 40이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유명 CEO들이 내부자 매도를 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고점 신호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구글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도 주식을 팔았으며 2020년보다 5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CEO들이 매도한 이유가 자사의 주가가 고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도 당초 예상보다는 조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전망이고 그러면 기술주들이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내년 3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나 여러 CEO들이 주식을 판 사유를 보면 대부분 세금 문제가 컸습니다. 최근 미국의 민주당이 부자세 등 여러 과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CEO들이 미리 매도하여 현금을 챙겨놓거나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자신의 물량을 50% 이상씩 매도하면 뭔가 문제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10%도 안 되는 작은 물량이기에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골드만삭스의 최고 전략가가 내년에 S&P가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는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좋은 해지 수단 중 가장 좋은 한 가지는 주식시장이라면서 내년에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업들은 올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이익률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예측보다는 내년에도 좋은 실적과 기업의 가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에 꾸준히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어제 시장에서 펠로톤이 11% 하락했으며 빅테크 기업들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6% 가까이 빠졌습니다. 반도체 주식들 또한 엔비디아가 4%, AMD가 5%가량 하락했습니다. 헬스케어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종목들 소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 페이스북인 메타 플랫폼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메타가 만든 메타버스 호라이즌 월드가 북미 전체에 오픈됐다는 소식입니다. 18세 이상 북미 거주자는 오큘러스 VR을 통해서 호라이즌 월드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까지는 많은 투자로 인해 큰 순수익을 보기 힘들지만 메타버스가 언젠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올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가장 많은 SNS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 메타버스에 올인하고 있는 메타 플랫폼이 큰 영향을 행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 호라이즌 월드는 유니티 엔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 호라이즌 월드 홍보 영상을 봐보겠습니다. Welcome to a place of limitless possibilities. A place where you can invent things, transform things, create entire worlds, forge new experiences, and work with others. Jetpacks! Here, you can find your community, fellow creators, and virtually hang out in perfect harmony. Going up. So, bring your vision, your artistry, your genius. Who built a cat boat? And together, we can build horizon. 직접 해보고 싶기도 하네요. 그 다음은 구글 관련 소식입니다. 구글이 인플레이션에 맞춘 급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NBC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7일 2022년 사업 계획을 다루기 위한 오렌지 미팅에서 직원들의 보상 문제를 다뤘습니다. 구글 경영진들은 인플레이션에 관한 직원들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임금 상승에 대해서는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에 따른 보상 예산에 이미 높은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구글과 달리 대다수의 미국 기업들은 최근 임금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인난과 역대급 인플레이션에 이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큰 폭으로 임금 인상 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존과 스타벅스는 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순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기업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구글은 이 부분이 이미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인건비 관련하여 회사의 순수익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듯합니다. 브로드컴이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주가가 6%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매출과 EPS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치인 73억 달러보다 높은 76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회사 측은 주당 배당금을 4.1달러로 이전보다 14% 높였고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자사주와 배당은 늘리면서 주가까지 상승하니 일석이조인 종목인 듯합니다. 배당이 무려 2.47%나 됩니다. 특히나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주주들에게 제공합니다. 실제로 브로드컴의 자사주 매입 이력을 보니 2018년과 2019년에 자사주 매입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파란색 네모 부분입니다. 총 주식수는 중간에 늘었다 줄었다 했지만 2016년에 비해 10% 증가한 주식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브로드컴은 그렇게까지 주주 친화적이다 라고는 할 수 없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주식인 퀄컴을 봐보겠습니다. 아래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매년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식수를 줄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30%나 주식수가 줄었습니다. 이런 기업이 진정한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오라클이 예상보다 양호한 분기 실적을 발표해 현재 풀이장에 1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클라우드 수익은 무려 13%나 증가했습니다.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현재 배당도 1.44%나 됩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라고 오라클 CEO가 말했습니다. 오라클은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조정이 올 때마다 주면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라클이야말로 꾸준히 성장하는 배당 성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다시피 이번 나스닥 하락장에서 상승을 하지 못해 매수하려고 대기했던 종목인데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오라클같이 기업의 가치는 꾸준히 좋아지지만 아직 상승하지 못한 우량한 주식들을 찾아봐야 할 듯합니다. 좋은 종목을 찾고 분석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이탈리아에서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탈리아 반독점 당국이 부과한 금액으론 가장 큰 벌금입니다. 벌금 이유로는 아마존 물류 서비스 이용 업체들에게 특혜 제공,
자사 서비스 이용 강요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존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자사 비즈니스 모델은 중소기업들의 성공을 돕고 있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떤 분석가는 이탈리아의 결정은 일부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려는 유럽 내 광범위한 추세의 일부라며 유럽 및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존을 강력하게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만약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아마존을 규제한다면 매출에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만 아마존은 이제 단순 전자상거래 업체가 아닙니다. 클라우드 사업에서 더 많은 순수익을 뽑아내고 있고 이미 클라우드 시장에서 1등을 견고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클라우드 매출을 제외한 전 세계 전자상거래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약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안에서 유럽으로 또 구분한다면 실질적인 매출 충격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직 항소한다고 했으니 정확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당장의 매출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